지금 대만 의회에서는요, 주가의 미래가 걸린 수십억 달러짜리 국방 예산 논쟁이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예산 싸움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과연 대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 세 정당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진보당, 그리고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죠. 이건 그냥 회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가는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 대만의 미래, 국방 전략, 그리고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무게감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외부 위협은 점점 커지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정당들이 과연 힘을 합쳐서 튼튼한 국가의 방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치열한 협상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 놀라운 건데요. 이 거대한 논쟁이 법안의 첫 문장,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맞서야 할 위협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여기 두 가지 안을 한번 보세요. 정부는 중공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그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콩 집어서 말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적의 위협이라고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을 쓰자고 했죠. 이게 그냥 단어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뒤에는 아주 복잡한 정치적,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했어요. 여당은 위협의 실체가 뭔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굳이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과거의 외교적 관례를 따르자, 이렇게 신중론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외교적인 수사를 쓸 것이냐, 그 딜레마였던 겁니다. 결국 양측은 한 발씩 물러서서 타협안을 찾아냈습니다. 적의 위협이라는 전통적인 표현은 그대로 쓰되 시급한 국방 수요라는 말을 덧붙여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담아낸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게 민주주의의 과정 아니겠어요? 자, 위협의 이름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 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대체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였죠. 이 두 번째 논쟁은요, 단순히 예산 항목을 정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부의 유연성과 의회의 감독 권한이라는 두 개의 큰 가치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지점이었습니다. 이 논쟁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는 일주일치 식료품이라고 쓰듯이 큰 틀에서 예산을 유연하게 쓰고 싶어 했어요. 반면에 야당은 사과 3개, 빵 1덩이처럼 모든 항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철저하게 감독하길 원했던 거죠. 이 간단한 비유가 수십억 달러 예산안의 핵심 갈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제안을 한번 볼까요? 정부는 정밀포병이나 무인기 시스템처럼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짜자고 합니다. 그래야 위협이 변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야당은 안 된다. M09A7 자주포 60문처럼 어떤 무기를 몇 개 사는지 법에다 하나하나 다 명시해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자, 이제 이 논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그래서 총 얼마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 예산 액수의 어마어마한 차이는요, 바로 앞에서 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좀 충격적이실 겁니다. 정부가 제안한 예산이 약 1조 2,500억 신대만 달러인데 야당 제안은 4천억 신대만 달러예요. 와, 무려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래서 진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정부가 더 달라고 하는 저 8,500억 신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36조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돈은 과연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예산은요, 주로 미국 같은 해외에서 무기를 사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훨씬 더 큰 예산은 이제 무기를 사오는 수준을 넘어서 대만 안에서 직접 만들자는 아주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드론도 만들고 AI 국방 시스템도 개발하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더 쓰자는 게 아니라 국방 전략의 판을 바꾸자는 얘기인 거죠. 아, 그리고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특별 예산하고 연간 예산의 차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간 예산이 매년 쓰는 월급 같은 생활비라면 특별 예산은 집을 사거나 할 때 쓰는 목돈 같은 거예요. 국방력을 한 번에 쭉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쓸 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정부가 왜 그렇게 특별 예산을 고집하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84억 신대만 달러. 이게 국방부가 매년 쓰는 돈 다 쓰고 나서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아까 말했던 거대한 국내 산업 육성, 시작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몇 년에 걸친 대규모 특별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쟁점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협상,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 표 하나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위협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는 합의를 봤지만 가장 중요한 돈 문제, 즉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얼마나 쓸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치열한 협상요. 사실 전체 과정에서 보면 이제 겨우 1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합의가 된다고 해도 또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세부 예산안을 다시 내면 의회가 그걸 또 심사하고 승인해야 해요. 정말 갈 길이 멀죠? 말 그대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진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유연성일까요? 아니면 예산과 계획을 꼼꼼하게 감시하는 통제일까요? 대만 의회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